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민홍 신한금융투자 한남동 PWN센터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늘 탐방 갔다 오신 다음에 바로 종목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네. 했었는데 요즘 좀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네. 고생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비나텍이라는 종목이고요. 2020년 9월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아까 전에 방금 전주까지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출 구성은 슈퍼캐퍼시티라고 하는 게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연료전지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수출 비중은 한 8,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내수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20년 기준으로는 매출 467억에 영업이익 64억 정도 한 회사고요. 21년 반기까지는 233억에 22억 정도 했는데 1, 2분기 실적은 베트남 공장 가동률 하락이랑 고정비 일부 증가한 게 있어서 좀 실적이 좀 다운됐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 네. 이게 결국 콘덴서인가요? 콘덴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패시터가 콘덴서잖아요. 근데 콘덴서 자체는 약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인데 슈퍼카패시터는 뭐냐면 메인 동력원은 아닌데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 전원 장치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일정 부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출력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게 소용량, 중용량, 대용량으로 좀 시장을 나눌 수 있는데 작은 소용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패나소닉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맥스웰이 시장 포지션이 좀 큰 상태고요. 비나텍은 중형 시장에서 좀 MS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형 슈퍼 커패시티 시장에서 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활용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커패시티의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거의 스마트 미터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회사 매출만 보면 50% 정도가 스마트 미터기에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 센터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장의 블랙박스 비포 마켓 안에 들어가는 거나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콘덴서가 사실 전화를 모으는 장치이니까요. 활용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비즈니스 매출에서 그럼 또 다른 사업 영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캐퍼시티는 지금 좀 약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성장 동력을 좀 봐야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에서 MEA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새 스택이란 거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란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멤브레인 막에 촉매를 조금 붙여서 그 촉매를 붙이는 게 필요한 게 지지체인데 지지체의 성능이 좋아야지 촉매가 잘 발휘가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MEA 성능이 좋아지고 스택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연료전지의 성능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촉매와 지지체와 MEA 조립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수직 계열이 다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 원재료 값이 요즘에 급등락이 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에 대한 비용 단위 부담은 없을까요? 그게 사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어차피 연료전지가 지금 개화한다고 가정을 하고 향후로 가면은 단가가 낮아질 텐데 이 촉매를 얼마나 지지체에 잘 뿌려줄 수 있느냐가 향후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내는 커패시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 하락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커패시티에서 보유한 기술력을 통해서 또 단가 또한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비나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정부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글로벌 리딩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G20 정상회의에서 2050의 협의 깨지면서 딜레이 된다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 메가 트렌드인 거는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슈퍼캐베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연료전자 분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회사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 2024년까지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격적인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사 플로우를 봤을 때도 2024년까지 86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고요. 지금 좀 숫자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소차 한 대당 MEA가 440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440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단가가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고요. 이게 향후 단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MEA가 만약에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440장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수소차 10만 대가 보급되면은 시장이 1조 7천억짜리 시장이고요. 100만 대가 보급이 되면 17조짜리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좋은 MEA를 만들어서 자동차 부품업체에 예를 들어서 스택의 재료
부품으로 납품하게 된다면 비나텍의 성장 스토리는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고자 하는 길에 어느 정도 중심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B2B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벤더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아는 완성차 업체 말고 네. 중간 단위 업체들한테는 우리가 알만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 연료전지 시장에서 현재 매출 나오는 게 SP어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산 피어셀도 상장해서 SP어셀도 상장했었잖아요. 두산 피어셀은 발전용을 네. 하고 있고 SP어셀은 지금 건물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은 그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PC 향후 매출이요. 하고 있는 뭐 페마프시라는 연료전지 종류인데요. 페마프시에서 그 소형화시킬 수 있는 게 페마프시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후 타겟팅으로 잡고 회사는 경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M&A 건은 없을까요? 이게 공시를 보면 다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작년에 되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뭐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큰 투자 금액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적어왔는데 9월 14일에 국민연금의 5% 지분 신고가 있었고요. 7월 16일 그다음에 뭐 9월 1일, 11월 1일부터 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5%, 6%, 7.8%로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9월 달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뭐 일단 뭐 한 20일마다 지분이 1%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뭐 향후 어떤 큰 그림을 봤거나 아니면 향후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회사가 늘어나는 캐파 속도나 아니면 투자 계획을 봤을 때 향후 시장이 열릴 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성장성이 또 기대되는 오늘 탐방기업 비나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지민홍 한남동 PWM 센터 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